굳세어라 금수나. 정실어의 부모님은 강해져야 됩니다. 아이들이 예상외로 자기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없어요. 애들이 수능 망치고 오면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애우세요. 수시는 절벽이지만 정시는 X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제가 이거 사심을 넣어서 질의서를 드려봤습니다. 내가 정실어가 되었다면? 정실어가 되었다면, 예. 이걸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제가 되게 난감한 질문인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엄밀히 이야기하자면 정실어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정실어죠. 고3 애들은. 그러니까 고1, 2 애들은 정실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부분은 수시 포기자들이라고 해야 돼요. 정실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시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없으니까 강제적으로 정시로 갈까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인데요. 결코 바람직한 생각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내가 정시로가 되는 시점은 언제냐 하면 고3이 돼서 3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를 보고 그 모의고사 성적이 내 내신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제서야 정시로죠. 우리가 지금 이 내신에 절망해서 내가 이거 너무 비관적인 이야기를 해서 너무 죄송하긴 한데 절망해서 나는 정시로다 라고 해서 정시로 갔는데 그게 더 밑바닥일 수도 있어요. 너무 무서운 얘기인데 죄송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 그게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3 전까지는 그냥 수시로예요. 수시로고 불만족스러운 수시로예요. 그냥 내가 불만족스럽지만 수시에 대비해야 됩니다. 혹시나 그런 학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모의고사를 봤는데 고1, 2 때 모의고사가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이 내신보다도. 그럼 우리의 정시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텐데 대부분 수능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게 2학년 겨울방학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이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학생은 전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아무도 공부 안 하는데 내가 거기서 잘 나왔다. 아무도 뛰지 않는데 내가 앞서가서 뛰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혹시나 그렇게 먼저 뛰어서 앞으로 가다가 그러다가 3학년 때 나를 제끼는 애들이 있으면 그때 되면 이도저도 할 수 없는 더 큰 절망이 와요. 그러니까 정시로를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의고사 받으면 그냥 찢어버리세요. 제가 그런 이야기 하는 경우 봤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애가 내일 모의고사인데 하라는 짓을 안 하고 수행하고 앉아있고 밤새서 뭐 이런 리포트 쓰고 있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애한테 뭐라고 좀 한마디만 해주세요. 라는 학부모님이 있어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애가 맞습니다. 라고 했어요. 왜? 그건 내신에 만약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건 잘해야 되지만 모의고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정실어에게 해줄 말, 너는 정실어가 아니다 입니다. 수시를 포기한 사람이다. 그러네요. 3학 1학기 끝날 때까지 정실어가 되면 안 된다. 예, 그렇죠. 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성립이 안 되는데? 됩니다. 제가 두 번째 질문을 봤는데 정실어의 공부 방법 이렇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시의 가능성을 두고 싶잖아요. 어쨌든 내가 정실어는 아니더라도 모의고사는 잘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정실어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러면 모의고사와 수능을 고1, 2 때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뭔가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해요. 여름방학에 특강도 있습니다. 각 학원마다 여름방학 고1, 2들을 위한 정실어를 위한 특강들이나 이런 게 있어요. 보통 학원들이 여름방학에 가르칠 게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학원을 디스하면 안 되는데 주로 수능과 관련된 이러한 특강 같은 것들을 많이 깔아놓는데요. 제가 그냥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그냥 다음 학기 내신 대비하세요. 여름방학. 자기가 취약했던 과목들 열심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정실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영수 내신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해요. 한 3가지 정도가 좋은 점이 있는데요. 국영수 내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수능에도 연계가 됩니다. 제가 일반고 3, 4등급 학생들 중에 서울대 연고대 간 학생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지는 않겠죠. 그런데 꽤 있습니다. 예상외로 꽤 많아요.
예, 예.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어떤 학생들이냐면 대부분 내신 국영수 밸런스가 잘 맞는 학생들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내신은 허들 경주라고 합시다. 계속 10번의 시험을 이렇게 뛰어넘는 이런 허들 경주인데 이젠 보니까 허들 경주는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2학년 겨울방학에 자, 우리 마라톤 뛰자. 수능이라고 합시다. 마라톤 뛰자. 여기 와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애들이 오잖아요. 애들이 오면 마라톤을 전혀 뛰어보지 않은 학생들이 다 일렬로 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잘 뛰는 애가 하체 근육이 튼튼한 애예요. 마라톤은 안 뛰어봐도. 이 하체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게 결국은 뭐냐면 국영수 내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영수 내신 하라는 거예요. 지금 수능과 관련된 걸 해봤자 아까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정상적인 기억은 3개월 이상을 기억해내지 못해요. 아주 충격적인 일이 아니면. 지금 공부해봤자 다 잊어버려요. D-Day를 생각하지 않은 어리석은 애입니다. 지금 수능 공부해봤자 자 D-Day를 생각해보자. 내가 수능날 그러면 이게 기억이 날까? 이번 여름방학에 배웠던 게 기억이 날까? 거의 안 날 거예요. 그럼 안 하는 게 낫죠. 예, 그냥 무작정 끌려가지 말고 내신 대비하세요. 그러면 하체 근육이 탄탄해져서 수능도 잘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이거 좋죠. 그 다음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더 큰 지하실이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수시로라도 가야 돼. 그런데 내신 국영수를 열심히 한 애가 내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동안 내내 들어가는 게 국영수예요. 예를 들어서 과탐은 2학년 때 들어가면 끝나요. 예, 어떤 과목은 그냥 한 학기만 하고 끝나는 과목이 있지만 국영수는 내내 있으니까 실제로 자신이 더 큰 지하실에 빠져 들어가는 상황이 되더라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전체 내신 관리가 된다. 그러니까 국영수 내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실하다라고 한다면 와 이거 진짜 되게 위험한 말인데 한문 같은 거 버리세요. 그런 거 뭐하러 해. 한국사 버려도 돼. 한국사 버리면 그 수능에 들어가니까 좀 그렇긴 하다. 그런데 뭐 일본어 버려도 돼. 버려도 돼요. 진짜 정시러라면 내가 정시에 관심을 단 국영수 열심히 하면 그만큼 내신이 안 떨어지니까 국영수에 대한 부분들 열심히 하면 내신 관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좀 얼토당토하는 말인데요. 재수해도 좋아요. 무슨 얘기냐?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보면 모의고사 잘 나오다가 수능 망치는 애 있어요. 두렵잖아요. 왕언니 님도 아마 애가 그런 두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수능을 망치면 어떡하지? 뭐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죠. 예를 들어서 망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는 재수를 하라고 해요. 국영수 밸런스가 계속 맞아왔던 애들은 재수를 하면 국영수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재수하면 얘네들이 사과탐이나 이런 부분들 성적을 잘 올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재수도 성공적으로 잘 하는데 뭐 국어가 완전 빵꾸가 나 있는 애들 수학이 완전 빵꾸가 나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은 재수에도 안 올라요. 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끝까지 좋지 않은 결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국영수를 공부하는 습관을 두면 일석삼조가 되니까 그냥 국영수만 패라. 제가 좀 표현이 좀 과격한데 국영수만 패라. 만약에 정시러라면.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할 얘기가 많네요. 이해도를 높여라 라는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내신은 이해도가 필요 없어요. 내신 잘 받는 방법은 그냥 다 때려 부으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 때려 붓는다는 게 뭐예요? 그릇이 있으면 거기다가 그냥 모래를 부으면 돼요. 내신 국영수는 국영수도 암기 과목입니다. 그냥 외우면 돼요. 내가 수학을 너무 못해. 수능에는 해당될 수 있지만 내신에는 해당되지 않아. 내신은 그냥 외우면 돼. 수학도 다 외우면 돼. 왜냐면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 국어도 외우면 돼. 그런데 수능은 조금 좀 달라요. 수능은 광활한 평원과 같아요. 예, 이게 작은 벽으로 때려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릇이 확 커졌으니까 돌멩이들이 좀 들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이해도라고 하죠. 기본적인 개념들이 들어있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1, 2학년 때 쌓아놓으면 좋아요. 왜 수능 영어 거의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받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이냐 하면 어떤 애들일까요? 외국에서 살다 오네. 외국에서 살다 오네. 걔네들이 외국 가가지고 수능 공부만 죽어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도가 높아서 조금만 채워주면 금방 찰 수 있어요. 그러면 1, 2학년 때 뭘 할까?
고민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유가 있잖아요. 수학 문제 안 풀리면 그거 들고 고민하고 국어 시 보면서 이게 무슨 내용일까? 아, 맞아. 이거는 어떤 부분들에서 이 사람이 이런 시를 썼지? 라고 하는 고민하는 시간. 정말로 스터디하는 시간. 워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을 방학 동안에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특히 국영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면 그러면 수능도 수월하게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실어 논술 준비해야 할까요? 예, 그렇죠. 그 정실어가 된다는 건 필연적으로 따라붙는 게 있어요. 그게 논술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자기 내신으로 수시로 못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학종이나 교과로 갈 수 없으니까 논술을 어쩔 수 없이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마 수시에서 원서를 넣지 않는 학생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논술 너무 싫어. 난 논술 안 할 거야. 이런 학생들도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면 그때는 아마 논술 원서를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반드시 이렇게 같이 가는 쌍두마차와 되게 같은 건데, 그런데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논술은 선물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죠. 선물을 못 받으면 그냥 못 받았구나 이러지, 제가 왜 선물을 안 주지, 막 계산하면서 쟤는 언제 나에게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들 하지 않잖아요. 논술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붙으면 좋아요. 대부분 상향 지원을 하니까 붙으면 좋죠. 만약에 떨어져도 어쩔 수 없다.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시로 가면 돼요. 이런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제 논술 학원에 가면 그 논술 학원 선생님이, 열정적인 선생님,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앉혀놓고 야, 그래, 너 보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쓰는구나, 열심히 해봐, 이런 얘기하고, 학부모님이 이제 논술 학원 원장님이랑 상담하러 가면 아, 애가 보니까 논술 정말 잘 씁니다. 거기서 얘는 논술에 재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원장님들은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애가 논술에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헛된 망상을 갖고 논술에 좀 더 열심히 합니다. 논술은 열심히 해서는 안 돼요. 논술은 열심히 하게끔 하는 학원을 보내서도 안 됩니다. 숙제가 한없이 많거나 이러면 안 되고, 이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선물을 받으면 좋은 거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그 시간에 가서, 논술학원에 가서 그냥 글 쓰고 숙제도 하지 말고 나머지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수능해야 돼요. 논술 지원의 가장 좋은 전략은 최저가 높은 대학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정시로 가는 겁니다. 이게 논술의 최고의 전략이에요. 원장님, 일단 정실어가 됐다는 얘기는 일단 수시로 지원할 만한 내신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뭐 저희 아이도 포함되지만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간 떨어지는 애들일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 애들이 100% 수능에만 올인해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데, 맞아요. 그런데 이 논술 준비를 한다는 거는 또 다른 또 에너지를 논술 쪽으로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부모 입장에서는 되게 고민이거든요. 예. 어느 정도 투자를 하면 그래도 적절한 수준일까요? 내가 2학년 말에 정시가 확정 지었다. 사실은 확정 짓기가 힘들겠지만 그러면 사실은 겨울방학에 조금 해보는 거 정말 좋습니다. 그런데 3월, 6월 모의고사를 봤다. 그러면 정시로가 거의 확정되죠. 그럼 6월에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6월 모의고사 끝나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마지노선은 한 여름방학 정도 될 것 같아요. 3학년 여름방학 정도. 그때도 안 하면 사실 이제 할 기회가 거의 없어집니다.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이드로 가야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수능 공부를 하는데 하다못해 가가지고 기출문제도 제대로 풀어보지도 못하고 가서 시험 볼 수는 없잖냐. 그러니까 봐서 내가 기출문제 정도는 풀어보고 가자. 내가 그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 학원에 가서 그냥 수업을 들으면서 이 정도는 해놓고, 기본적으로 해놔야 될 건 학원에서 가르쳐 줄 테니까 그 정도만 하고 가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과도한 시간을 가지거나 혹은 또는 아예 관심을 안 가지는 건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시 원서 쓸 때 가서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나는 정시로 간다라고 했는데 그래, 논술도 기회고 실제로 그렇게 또 합격한 학생들이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좀 표현해서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3합6 버스를 타라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3합6을 맞추면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능 성적이 일정 정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굳이 논술을 안 할 이유는 없어요. 3합6 정도를 맞출 실력이 되면 겨울방학부터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네, 하는 게 좋죠. 하는 게 좋다. 예. 그렇다고 숙제를 많이 내주거나 그런 데는 그러죠.
사실은 좋은 선생님들이잖아요. 열정적으로 막 숙제도 내주고 뭐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우리 애는 수능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수시로 되면 좋겠다. 아까 얘기했듯이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겁니다. 참고로 3학육 대학이 어딘가 제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고대가 이제 4.8이에요. 최저가. 그런데 이게 이제 사과탐을 포함하는 거니까 3학육 2등급 받는다고 치고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는 빼고 이대, 중대. 이대는 이제 이과는 뭐 이하고 오긴 하지만 그래서 보면 3학육이 되면 한 5개, 6개의 대학에 합격할 확률, 이 중에 넣으면 한 중상 정도 쓰면 어느 정도의 합격할 대학 하나가 뛰쳐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죠. 뭐 그렇다고 100% 보장하지는 않지만 학종으로 자기가 적정 대학을 넣었을 때 합격할 확률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제가 보니까 얘가 학종으로 이 정도 성적으로 이렇게 넣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6학종으로 다 붙는 경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정도의 확률까지는 될 수 있습니다. 3학육 버스를 탄다면. 수능 공부 열심히 해라. 결론은. 정시러가 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정시러들한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가장 좋은 전략은 오르고 보니 에베레스트였다. 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묵하게 걸어가서 나중에 내 성적을 받아보니 내가 연구대 가게 됐네. 내가 서울대 가게 됐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입시에 관심을 일단 줄이는 게 좋아요. 뭐 의대 정원이 늘어났냐, 혹은 또는 뭐 올해 뭐 난이도가 어떻게 될까. 제일 쓸데없는 짓이 수능 난이도 예측하는 거예요. 작년에 뭐라 그랬어요? 뭐 수능 킬러 문제 없앤다 그랬잖아요. 역대급 영어 어려웠어요. 그럼 그건 뭐냐? 킬러 문제가 아니라 어세신 문제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해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불안하고 또 뭐 내가 모의고사 보면 이걸로 어느 대학 갈 수 있을까? 수시와 정시에서 내가 어디가 유리한가를 보는 정도라면 좋겠지만 내가 정시로 확실하게 결심됐다면 그것도 보지 마세요. 그걸 왜 봐요? 왜? 수능이랑 똑같이 나올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 부모님도 해야 될 게 뭐예요?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부모님이 좀 멀리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멀리 서 있으라는 얘기로 하나 좀 더 하도록 할게요. 굳세어라 금순아. 정시러의 부모님은 강해져야 됩니다. 네, 정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아이들이 예상외로 자기 인생을 사는 아이들이 없어요. 애들이 수능 망치고 오면 저한테 와가지고 울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해요. 지 성적이 안 나왔는데. 지가 지금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엄마를 먼저 걱정해요. 그러는 애들이 부지기수예요. 엄마는 제가 무슨 생각이 있을까? 제가 제대로 할까? 맨날 그런 생각하지만 애는 엄마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그러고 있어서 애가 엄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는 평생을 부모를 바라보고 살아요. 그게 거울이에요. 근데 부모가 약하면 어떻게 했어요? 네, 안 좋죠. 정말 안 좋아요. 애도 약해져요. 불안해지고 힘들어지고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정시러가 된다는 게 애한테 얼마나 힘든가를 이야기할 거예요. 부모님들이 잘 들어보세요.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애들이 다 내신 얘기예요. 수시가 되면 수시로 어느 대학 쓸까 얘기해요. 얘는 구석에서 처박혀서 수능 영어 하고 있어요. 수능 국어 하고 있어요. 학교에 가면 완전히 소외된 애로 1년 동안을 살아야 돼요. 학교가 교도소예요. 얘를 완전히 가두어 놓은 교도소예요. 애가 그렇게 지내면서 그걸 다 극복하고 수능 때까지 가고 있는데 부모는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애한테 더 약하게 자꾸만 너 사탄런 해보지 않을래? 너 야 이번에 보니까 입시가 재수생들 들어오면 성적 떨어진대더라. 더 불안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종교를 믿는 이유가 뭐예요? 뭔가 하나님이나 부처님은 우리보다 세니까 믿잖아요. 애들한테는 부모가 그런 존재여야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와가지고 야 너 도박 좀 해봐라. 지금 너 앞으로 잘 안 될 것 같아. 도박판에 가가지고 저 비트코인 사가지고 한번 사가지고 그거 좀 돈 좀 벌어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 없고 부처님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강해졌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1년 동안 매우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이 갈 때 꿋꿋하게 서 있는 부모의 역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학부모는 강해야 되지만 특히 정실어의 부모는 더 강해야 됩니다. 예, 훨씬 더 강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되죠. 애들은 실제로 엄청난 흔들림 속에 있는 게 정실어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실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얘기를 꼭 하고 끝내고 싶어요. 애우세요. 왕언니 님도 애우세요. 정말 왕언니 님한테 필요한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시는 절벽이지만 정시는 계단이다. 제가 정말 많이 하는 말이에요. 수시는 절벽이지만 정시는 계단이다. 대부분 잘 보면 수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얘기가 되게 많아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애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내신으로도 중대 간 애가 있어. 중등급인데 막 중대 붙은 애도 있고 우리 학교에서 여기도 간 애가 있어. 그러니까 최대한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걔 하나 붙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내신을 놓지 마라.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하면 더 올라간다. 저는 2학년 중간고사 끝나고 내신은 국영수 내신을 할까 아니면 그냥 전과목 내신을 할까로 나눠진다고 생각해요. 국영수 내신은 정실어예요. 이미 끝났어요. 내신의 속도는 예상외로 빠릅니다. 벌써 1학년 때 4번 봤죠? 2학년 중간고사 봤어요. 그럼 5번 봤어요. 총 10번의 시험을 보는데 5번을 넘었는데 3학년 때는 1학기만 들어가는데 등급 나오는 단위수가 많지 않아요. 벌써 6번, 7번 지났어요. 그러면 이때 아, 내가 정시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다 버려도 돼요. 국영수 내신만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뭘 자꾸 가라 그래. 매우 긍정적인 얘기들은 매우 많아요. 자, 정시를 봅시다. 그런데 야, 우리 학교에서 정시로 간 애들이 별로 없어.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야, 재수생 들어오면 이 성적이 네 성적이 아니야. 모의고사 성적은 수능보다 잘 나올 뿐이지 수능 가면 확 떨어져. 수능 날 하루 결정되는데 그날 망치면 어떡하니? 라고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수시를 한번 보세요. 수시가 기회가 더 많은 것 같죠. 6번의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정시는 3번밖에 안 돼요. 이 3번의 정시의 기회도 사실은 지금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올해부터 좀 달라지는데 다구는 또 이렇게 간하군에 결정하지 못해서 가는 성향들이 되게 강한 형태로 또 되어 있어요. 6번과 2번으로 보면 얘가 기회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수시는 이래요. 내가 거기 대학 지원했어요. 지원했는데 내가 그 대학에 가장 기본적인 것, 최저를 맞출지 못 맞출지도 모르고 지원해요. 내가 수능 성적을 알고 지원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게 다 불확실성이에요. 거기다가 내신은 객관적 지표지만 요즘은 또 교과에서도 뭘 넣어요? 여기다 비교과를 넣어요. 뭔가 불안한 지표가 계속 들어가요. 그런 상태에서 지원을 하죠. 그런데 거길 떨어져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연대를 떨어졌어. 그러면 고대에서 이렇게 보다가 아, 얘 연대 떨어졌었는데 아쉽게 떨어졌구나. 우리 학교 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그냥 떨어진 거예요. 얘가 재수를 해도 똑같은 내신과 똑같은 비교과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6번의 기회를 다 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엔 아무것도 없는 절벽입니다. 재수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정시를 한번 보세요. 정시는 자기 성적이 나와요. 확실하게 나옵니다. 수시는 자기 내신 때의 학생이 전국에 몇 명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정시는 내 점수 때의 학생들이 몇 명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거기다가 그걸 가지고 학교계획서 서비스에 넣어보면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의 대학을 갈 수 있을지를 70% 이상을 예측할 수 있어요. 얼마나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냥 정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면 돼요. 더더군다나 가장 큰 불안, 수능날 망치면 어떻게 하지? 그러는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시는 계단입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서울대 가려고 했는데 성적이 안 나왔어. 모의고사는 서울대 갈 성적이 계속 나왔어. 그런데 이거 성적 안 나왔어. 연고대 가면 되잖아. 수시는 없어요. 서울대 못 가면 끝이야. 하지만 연고대 가면 되잖아. 연고대 갈 성적이었는데 안 나왔어. 서강대, 성균관대 가면 되잖아. 완전히 망쳤어. 내가 연고대 갈 성적인데 완전히 망쳤어. 그럼 중대 가면 되잖아. 중대 가서 반수해서 연고대 가면 돼요. 여러 가지 기회가 계속 놓여진 상태다. 그러니까 사실은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정시가 훨씬 더 안정된 전형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불안을 갖고 다녀요. 절망과 우울감, 우리 애가 뭔가 낙오자가 됐다라는 생각에 학부모도 뭔가 애한테 힘없는 이야기를 하고 애도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얘가 배제된 애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는 배제돼가지고 우울하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는데 걔한테 대고 더 우울한 얘기해요. 아, 어떡하니? 한숨 푹푹 쉬면서 이러지 말라는 게 매우 안정된 전형을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다. 그러니까 확신을 갖고 묵묵하게 걸어가서
내가 걸어와서 보니 에베레스트였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부모와 학생이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에베레스트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열심히 잘해봅시다. 예.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화이팅!